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챗봇이나 그림 그려주는 AI 정말 많이 쓰시죠? 이제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가 없게 됐는데요. 근데 문득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AI의 머릿속, 그 뇌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사람처럼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됐을까? 그 혁명적인 도약의 한가운데에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진짜 마법은요,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술에 숨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장 전체를 그냥 한 번에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 문장에선 이 단어가 핵심이네 하는 걸 스스로 파악하는 거죠. 바로 이 능력 덕분에 AI가 드디어 문맥이라는 걸, 그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뛰어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모든 악기 소리를 동시에 들으면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AI가 어떻게 똑똑해지는지 그 사전 훈련의 혁명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AI의 능력을 끌어내는지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숨겨진 위험들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AI의 미래는 과연 거대 모델과 소형 모델 중 어디로 향할지 그 방향을 함께 가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말 그대로 백지 상태의 AI에게 어떻게 언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사전 훈련이라는 아주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사전 훈련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AI한테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글을 다 읽게 시키는 거예요. 인터넷 크기의 거대한 도서관을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온갖 지식을 흡수해서 아주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습 과정이 재미있는 게 딱 두 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블 없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보면서 그냥 스스로 빈칸 채우기나 다음 단어 맞히기 같은 거래요. 이걸로 언어의 기본 원리를 깨우치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 와서야 우리가 원하는 특정 작업, 예를 들면 번역을 잘해봐, 아니면 고객응대를 잘해봐 하고 소규모 데이터로 튜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효율적인 게 제일 힘든 공부는 1단계에서 다 끝내놓고 2단계에서는 그 지식을 특정 분야에 맞게 살짝 다듬어 주는 거거든요. 꼭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기초를 다지고 전공 과목으로 전문성을 키우는 거랑 아주 비슷하죠? 여기서 대표적인 두 모델, 버트와 GPT를 보면 그 철학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글의 버트는 뭐랄까 텍스트 탐정 같아요. 문장의 앞뒤 문맥을 다 샅샅이 훑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거겠구나 하고 추리하는데 특화되어 있죠. 반면에 오픈 AI의 GPT는 이야기꾼에 가깝습니다. 자, 다음엔 무슨 말이 이어져야 자연스러울까? 이걸 계속 예측하면서 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버트는 주로 검색이나 분석에, GPT는 컨텐츠 생성이나 대화에 더 강점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터넷을 통째로 학습한 엄청나게 똑똑한 AI가 준비됐습니다. 정말 강력하죠?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진짜 유용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그냥 질문을 던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AI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원하는 답을 내놓도록 아주 정교하게 질문을 설계하는 기술이자 예술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묻느냐가 우리가 얻는 답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겠죠?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미 이걸 매일 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스마트 스피커한테 오늘 날씨 어때? 묻는 것도 프롬프트고요. AI한테 이메일 초안 좀 써줘 하는 거, 심지어 개발자들이 이 코드 좀 짜줘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해당됩니다. 이렇게 AI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일상을 구석구석 돕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편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천억 개,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수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AI의 뇌세포를 가진 초거대 AI가 등장하면서 교육이나 의료 같은 공공 영역까지 판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AI는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이미지, 소리, 영상까지 다 이해하는 멀티모달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덕분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교육 계획을 짜주거나 의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도록 돕는 일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 당연히 그늘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책임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보안 위협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도와서 멋진 이메일을 써주는 바로 그 AI가 마음만 먹으면 전례 없이 정교한 피싱 이메일이나 악성 코드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기술의 양면성입니다. 도구 자체에는 죄가 없죠. 하지만 그걸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요리사의 칼처럼 말이죠. 그래서 보안 전문가들이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 LLM만을 노리는 새로운 공격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잘 훈련된 경비견한테 교묘하게 말을 걸어서 사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공격해 하고 속이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AI를 속여서 원래는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훈련 과정에서 본 기밀 정보를 술술 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 AI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쟁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AI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강력한 클라우드 서버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 손안에 스마트폰, 내 노트북 안에 있어야 할까요? 이건 정말 명확한 장단점이 있어요. 클라우드에 있는 거대한 LLM은 뭐랄까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거죠. 엄청난 성능과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지만 내 정보를 거기까지 보내야 하잖아요. 반면에 내 기기 안에서 돌아가는 더 작은 모델, 이걸 SL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내 손아래 비밀 수첩과 같아요. 속도도 빠르고 무엇보다 내 정보가 밖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아주 강력하죠. 이렇게 AI를 내 기기 안에서, 즉 온디바이스로 돌리는 건 개인정보 보호나 속도 면에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운음성 메시지를 텍스트로 바로 바꿔주는 기능 써보셨죠? 그게 바로 온디바이스 AI 덕분이에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내 목소리를 외부 서버로 보내지 않고도 바로 처리해주니까요. 내 민감한 정보가 내 기기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장점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AI가 우리 삶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는 지금, 이 엄청난 힘과 이걸 안전하고 또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할 우리의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넘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요. 이 점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